왜 나는 늘 참아야 할까? 왜 나는 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까?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린 언제부턴가 좋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 참 예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늘 맞춰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접어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어느새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이 있죠. 착해야 한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다.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평생을 움직이는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만 사랑받는다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 믿음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기억, 너는 왜 그렇게 까칠하냐던 말, 그때 느낀 외로움이 우리를 길들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미움받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웃으며 넘기고, 속이 상해도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은 자주 헝클어집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쌓여 언젠가 피로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중년이 되면 그 피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회사나 사회에서도 늘 기대받는 사람이 되려는 부담이 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위로받지만 돌아서면 묘한 허기가 남습니다.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라 인정 중독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죠.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면 우린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낯선 존재가 된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문장은 우리 마음의 결을 찌릅니다. 누군가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한 조각씩 내어주다 보면 언젠가 거울 속의 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게 진짜 나일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 이미 늦은 겁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고 남들이 만들어준 나만 남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미움받는 걸 견디지 못해서입니까? 두 이유는 닮아 있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전자는 사랑을 주고받으려는 선택이고 후자는 두려움에 눌린 반응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으론 평화롭지만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 불안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채로 쌓이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참기만 할까?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 하면 또다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과 진짜 나 사이를 오가며 흔들립니다. 이제는 그 경계에서 멈춰볼 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의 눈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봅니다. 남이 뭐라 해도 스스로의 평안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착한 역할의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진심의 삶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작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 싫어요. 한마디 해보는 것.
불편한 부탁에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인생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전환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사람은 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허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릴 적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기억.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방향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죠. 그 뒤로 우리는 평생 그 한 문장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칭찬을,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가정에서는 가족의 고마움을 받기 위해 애써왔죠. 인정을 받으면 잠시 안심이 되고 그 안심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굶주림은 결코 타인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채워도 다시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욕구의 근원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걸어버린 존재다. 이 문장은 슬프지만 정확합니다. 우린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배워버렸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 공허함의 중심엔 인정의 공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줄 때, 가족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운함에 휩싸입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나는 이제 무의미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이 끊긴 자리에서 생기는 심리적 굶주림입니다. 평생 타인의 눈으로 나를 확인해 왔기 때문이죠. 그 렌즈가 사라지면 나는 나를 볼 줄 몰라집니다. 한 노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보다 쓸모없다고 느낄 때 더 빨리 늙는다.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쓸모란 곧 인정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인정의 끈을 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필요 속에서 나를 증명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가 사라지면 존재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해줄 일이 없다. 그 허전함이 밀려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고 싶어서죠. 그러나 진짜 자유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옵니다. 그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을 되찾는 태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칭찬은 향기와 같다. 맡을 수는 있으나 그 향기에 취하면 길을 잃는다. 이 말처럼 인정은 달콤하지만 방향을 흐립니다. 그 향기에 취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발걸음을 잇습니다. 우리가 인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버려질 것 같고 외면당하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정에 매달릴수록 진짜 관계는 멀어지고 혼자 서 있을 용기를 낼수록 진짜 인연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린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가? 그 인정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을 붙들어야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인정이 사라져도 괜찮은 삶. 그건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는 마음, 그것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깊은 힘을 줍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누가 잘못해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기 탓을 합니다. 누가 화를 내도 누가 냉정하게 돌아서도 그 사람의 기분을 걱정합니다. 내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착함의 덫입니다. 이 덫은 단단합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죄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누군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내 탓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안으로 숨어듭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자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늘 실수할까? 이렇게 쌓인 자기 비판은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의 부식이 됩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함이 자기 혐오로 변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이 말은 도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함의 방향을 묻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착함이 아닙니다. 그 착함이 자신을 향해 칼끝으로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칼은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매일 나를 찌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현상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뿐일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저 그때의 당신은 관계가 깨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자기에게는 냉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착함의 구조 속에서 생긴 심리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마음이 고갈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비판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감정의 학대다. 그 학대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큰 폭력은 아니지만 매일 나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용서는 도덕의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용서를 나태함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연민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남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건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그 시절의 나는 미숙했지만 진심이었다. 이 말을 매일 되뇌면 마음의 상처가 천천히 풀립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의 상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기면 비로소 착함이 지혜로 변합니다. 이제는 착해야 한다는 의무 대신 진심으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바꿀 때입니다. 착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말 참 자주 듣지만 막상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남의 눈치도 세상의 기준도 심지어 과거의 나조차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한 솔직함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지요.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진심으로 사는 법은 낯섭니다. 늘 이래야 한다. 저래선 안 된다는 기준이 몸에 밴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꺼내려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널 오해할 거야. 그럼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끝내 진짜 나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진짜 나를 묻어둔 채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말할 순 없습니다. 진심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용기. 싫은 걸 싫다고,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타인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지혜.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산다는 말이 완성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그늘까지 포함해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초라한 내면까지 껴안는 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드러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진심은 솔직하지만 다정합니다. 거짓 없이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이를 잃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배어나오는 온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오래 역할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친구들 사이의 역할. 그 역할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 남들이 정해준 말투와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죠. 중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역할이 나를 지켜준 동시에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괜찮아요 속에 진짜 나는 한 번도 괜찮지 않았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진심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말하면 모두가 나를 이해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때로는 오해를 낳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진심은 늘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장기적인 평화를 얻습니다. 거짓으로 유지된 관계는 편하지만 불안하고 진심으로 다가간 관계는 불편하지만 편안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우린 좋은 사람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심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한 노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구원한다. 그 구원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진심은 세상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거스르는 용기,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결심, 그게 진심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질문이 내일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진심은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명료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살면 타인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납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심의 방향이고 그 방향이 결국 평온으로 이끕니다. 진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관계의 모양입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예전처럼 나를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기다리게 되는 쪽이 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달라진 건가? 그럴 때마다 불안히 고개를 듭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던 시절엔 이런 외로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변화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져도 남는 사람은 더 진실해집니다. 그전에는 좋은 사람이라서 내 곁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는 편한 사람이라서 남게 됩니다. 진심이란 건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나를 좋아하던 일부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내 진심을 원했던 게 아니라 내 착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런 관계를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했으니까요. 외로움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비어가는 게 아니라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거짓된 관계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고요가 남습니다. 그 고요가 두려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만나는 자리다. 이 말은 중년 이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건 삶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신호입니다. 진심은 결국 선택에 힘을 줍니다. 이제는 나를 이용하거나 내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며 넘기던 일도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관계의 수고를 줄입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억눌러 웃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대화가 깊어지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진심이 통하는 관계는 말이 줄어들수록 편안해집니다. 그건 세월이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함께 웃는 사람이 많았고 나이 들수록 함께 침묵할 사람이 남았다.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함께 웃을 친구보다 같이 침묵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진심의 관계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닿는 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언제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반갑습니다.
그건 서로의 진심의 온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심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진심을 건넸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상처는 얕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배움의 흔적이 됩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는 상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이 한마디가 쌓이면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가꾸는 일로 바꿔야 합니다. 유지는 힘이 들지만 가꾸기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심의 평화를 얻습니다.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삶은 관계의 외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평화를 발견합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누구와도 진심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의 기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더 조용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죠. 그 한마디에 잠이 오지 않았고 그 표정 하나에 기분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든 누가 내 진심을 몰라주든 그것이 더 이상 내 중심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자유입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평화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깃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면 세상의 시끄러움이 점점 멀어집니다. 뉴스의 소란, 타인의 비교, 누가 더 가졌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의 경쟁이 이제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초연함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나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은 내 것이다. 이 단순한 말이 중년 이후의 자유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의 탓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힘들었겠지. 이 짧은 생각 하나가 마음을 넓힙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이해가 자유를 만듭니다. 진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더디지만 깊어지고 적지만 충분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차 한 잔의 온기, 햇살에 비친 먼지, 오래된 책의 냄새에도 감사함이 깃듭니다. 이건 젊은 시절엔 몰랐던 평화입니다. 진심의 자유는 비움에서 옵니다. 무엇을 더 얻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비움은 외로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평화가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와 다릅니다. 젊을 때의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 시기의 자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평화란 세상이 조용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진심의 평화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마음. 그건 긴 세월의 통과 비용을 치른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삶이 왜 평화로운지. 그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으로 두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에도 하나의 물음이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불리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말을 아끼고 누군가의 기대를 어기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삶은 때로 아름다웠고 때로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요. 좋은 사람은 타인의 눈에서 피어나는 꽃이지만 진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삶은 비로소 자신만의 색을 찾습니다. 진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서운함도 느끼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인정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슬픔은 약함이라 생각했고, 분노는 품격 없는 감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그 말처럼 감정은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손님입니다. 진짜 사람은 그 손님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면 차 한 잔을 내주고 화가 찾아오면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감정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배웁니다. 이건 나이로 얻는 평온이 아니라 이해로 얻는 평온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성취보다 수용의 시기입니다. 더 많이 얻는 대신 더 많이 받아들이는 힘을 배우는 시기죠. 사람의 마음은 비워질수록 깊어집니다. 그 깊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던 시간도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그 시절에 착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의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착했던 자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미숙이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니까요. 진짜 사람은 자기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한마디로 모든 후회가 녹습니다. 진짜 사람은 누구에게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든 누가 내 진심을 몰라주든 괜찮습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걸. 중년 이후의 철학은 결국 온전함입니다. 좋은 사람은 남의 기준에 맞추지만 진짜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균형을 지킵니다. 좋은 사람은 인정받으려 하지만 진짜 사람은 이해하려 합니다. 좋은 사람은 결과를 바라지만 진짜 사람은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이미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진짜 나로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누구에게 증명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게 곧 진실한 삶입니다. 삶은 평가받는 경주가 아니라 이해받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 남는 것은 남의 칭찬도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입니다. 이제야 나로 살았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모든 관계,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았던 과거가 진짜 사람으로 향하는 달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짧은 문장이 수십 년의 짐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함이 아니라 나에게 고마운 진심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한 저녁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았고, 이제는 진짜 사람으로 산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